네, 앞서 보신 것처럼 경증 환자 상당수가 자가격리 중인데요. 관리나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전문가와 자가격리 수칙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김호랑 국립암센터 대학원 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이 목이 좀 간질간질하기만 해도 요즘 덜컥 겁이 나거든요. 코로나19 증상하고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증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네, 그게 어렵습니다. 어렵군요. 저도 네. 하루 종일 목이 간질간질한데요. 네. 코로나19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증상이 나타날 때 스스로 좀 선제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자가격리라는 용어를 우리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용어가 자꾸 혼선이 됩니다. 네. 사실 자가격리라는 용어는 접촉자에 대해서 쓰는 거고 네. 이제 확진자는 입원이 원칙인데 입원을 아직 못 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대기하는 분이 계시는 거고요. 네. 이제 일반 시민들은 혹시 감기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쉬면서 한 3, 4일 정도 경과를 보고 증상이 더 악화되면 그때 이제 선별진료소나 1339에 연락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기 증상이 있다고 갑자기 내가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겠다. 꼭 그런 거는 아니고요. 마음 편하게 잘 드시고 집에서 쉬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일단 지켜보고 상담을 받으시는 걸로. 그렇죠. 그리고 자가격리 중인 분들, 경증으로 자가격리 중인 분들, 가족들이 좀 걱정이다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럼 식사하는 공간, 뭐 화장실 이런 것도 다 거리를 둬야 하는지 어느 정도나 이 거리를 둬야 되는지. 지금 집에서 입원 대기를 하고 있는 확진자들은 사실 좀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네. 이분들이 이제 확진자이기 때문에 주변에 만약에 가족이 같이 있다. 네. 그러면 아무리 확진자가 마스크를 쓰고 집안에 있다고 해도 주변에 같이 있는 가족은 다 밀접 접촉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침에 의하면 밀접 접촉자도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가족 전체에 대해서 보건소나 행정지원에서 모든 식생활과 의료 폐기물과 필요한 마스크나 이걸 다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확진자는 이제 분류를 해서 생활치료센터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방법입니다. 일단 내가 확진을 받으면 뭐 가족하고 그런 거리를 두는 게 별로 의미가 없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금 어제 저희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어요. 마스크 사러 나온 확진자를 저희 취재진이 마주쳤단 말이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떡하죠? 좀 얼마나 위험한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확진자인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네. 지금 밖에 나와서 마스크를 사려고 했다는 얘기는 본인이 집에서 쓸 수 있는 물품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네. 얘기거든요. 네. 그럼 밖에 나와서 지역사회 감염을 계속 일으킬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빨리 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마스크 사러 나와서 줄을 선다거나 하는 것도 좀 위험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노인분이라거나 혼자 사신 거나 이러면 뭐 생필품이 없으실 수도 있어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2,000명 가까이가 자가격리 중인데 지자체가 좀 관리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일단 네. 이제 노인분들은 네. 우선적으로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증상이 좀 미미해 보여도 노인분들은 빨리 악화되실 수가 있고 그렇죠. 빨리 증상이 나빠질 때 우리가 얼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굉장히 생명이 위협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젊은 분들인데 증상도 미미하다. 그리고 아직 입원 대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보건소 담당자하고 잘 얘기해서 처음 시작할 때 필요한 물품이 뭔지 그리고 가족들하고 같이 있지 않아도 혼자 생활이 가능하려면 필요한 게 무엇인지 네. 계획을 잘 세우고 집안에서 기다려야지 그렇지 않고 지내다 보니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밖으로 사러 나간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 노인분들이나 뭐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좀 먼저 관리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신천지 교인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검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다는데 그러면 이제 확산세가 좀 꺾일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신천지 교인의 유증상자는 굉장히 양성률이 높았고요. 네. 유증상자가 아닌 접촉자까지도 양성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대구 경북에 있는 일반 사람들은 일반 주민들은 이제 신천지 교인만큼 높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다른 지역에 비하면
검사자 대비 양성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역사회에서도 감염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런 역학적 연결고리가 안 보이지만 증상이 있으면 네. 일단 이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은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노인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 먼저 검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신천지교회 신도와 관련해서 이제 선제적인 검사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의료 자원이 좀 소모된 것 아니냐. 다른 분들이 조금 기다리시는 그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신천지 교인들은 젊은 분들은 그분들을 빨리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그분들을 빨리 격리를 해서 더 이상 지역으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목적은 지금 어느 정도 달성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혹시라도 감염됐으면 이제 위험해질 수 있으니 그런 분들을 이제는 이제 검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신도인지 신도든 아니든 접촉자든 아니든. 예, 그래서 이제 검사 전략이 조금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구 이외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미 다른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확진자들이 대구에 갔다 오신 분, 아니면 또 대구에서 넘어와서 검사를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있고요.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명, 두 명 가족하고만 걸리면 그 규모가 크지 않은데 문제는 이제 그분들이 어떤 교회나 무슨 스포츠 댄스나 뭐 교도소나 무슨 재활원이나 이런 데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소규모 10명, 20명 이런 이제 유행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진단검사 빨리 해서 빨리 찾아내는 건 좋은데 그럼 이제 빨리 옮겨서 치료를 해야 된단 말이죠. 생활치료센터 일일이 열어서 옮기는데 좀 시간이 더딘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뭐가 보완돼야 된다고 지금 보십니까? 대구에서는 좀 늦었는데 네. 사실 다른 지역은 이미 생활치료센터로 쓸만한 뭐 연수원이나 인력개발원 등을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준비를 완전히 잘 세팅을 해놓으면 혹시라도 그 해당 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했을 때 빨리 경증 환자는 그렇게 보낼 수 있도록 하면 대구보다는 조금 상황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